1월 22일 김은강 튜브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제 오늘 국제사회와 우리 남한 언론을 발칵 뒤집어 놓은 북한의 군축 대표 주용철 참사의 그 발언, 핵과 미사일 시험을 다시 재개한다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논란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NKTV는 주용철 참사의 그 폭탄 발언이 그냥 말폭탄일까? 아니면 사실상 그들이 근래에 또 위험한 흉계라도 꾸미고 있는 것인지 심층적 분석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세계 군축회의에서 주용철 참사가 발언하고 있는 그 영상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already warned that if the United States misjudges our patience, tries to enforce unilateral demand upon us, and persists in imposing sanctions and pressure against my country, we may be compelled to seek a new path for defending our sovereignty and supreme national interest. 예, 그런 그 미국은 대화재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자신들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포기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이 적대적 정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단언하고 나서 DPRK, 즉 북한이 발전을 막고 그리고 정치체제를 억압하려는 미국의 야심에 변함이 없다는 게 이제 분명해졌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상대방이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약속에 일방적으로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아주 세게 발언했는데요. 아마 곧 이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겠다는 이런 의지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선언일까요? 아니면 이 주용철 참사 개인의 그저 그렇고 그런 발언일까요? 이에 대해서 정말 찬반이 뜨겁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용철 참사의 입장을 어떤 각도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인가? 물론 여기에는 그가 할 모든 발언의 상세한 요지 내용을 다 모니터링했을 김정은의 우중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새로 애무상으로 올랐다라고 하는데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성건의 어떤 입김과 그리고 비핵화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런 TF팀의 구체적인 전략이 아마 여기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2월 16일이나 또 4.15와 같은 이렇게 큼직큼직한 명절 앞두고 북한이 정말로 국제사회가 그렇게 우려하고 있고 미국도 만류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하지 말기를 거듭 만류하고 있는 핵실험 내지는 장거리 미사일 이것을 발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 어떤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제 오늘 참 또 다양한 아주 이상야릇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당장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겠다는 그런 이 엄포가 아니고 할 것이다. 2월 16일 전에 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전혀 그 상상을 펼쳐가지고 지금 김정은이 어디 망명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 엄청난 이야기까지도 막 나와가지고 참으로 혼탁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NKTV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도 핵이나 미사일 쏘든 어떤 도발을 하든지 반드시 그런 결심을 내리게 될 구체적인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국가적 이익과 목표 수행을 위한 손익계산일 것입니다. 그 손익계산을 해보고 그것이 남는 장사라면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반대로 해가 된다면 안 할 것이고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이런 계산을 좀 해봅시다. 만일 북한이 국제사회와 또 유엔과 국제사회의 그렇게 강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 목적에는 반드시 성취하려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북한이 거머쥘 수 있는 어떤 이익 그리고 또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딱 따져보면
조율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미사일 발사나 또는 핵실험 통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전 세 가지로 계산되고 있는데요. 일단 김정은이 작년 4월에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또 12월에 들어가가지고 빡세게 이제 그걸 언급했던 12월까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셈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국제사회에다가 그 길이 무엇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보여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바로 김정은은 어떤 경우에도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말과 행동이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하기 때문에 그는 한번 한다 하면 끝까지 하고 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진다. 이런 리더십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은 있습니다. 이런 면을 명백히 하면 북한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 상대방들이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줄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 만일 북한이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던 미국의 전체적인 정책적 세력들이 다 북한으로 어텐션,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만나든지 협상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게 대해서 북한이 하나의 이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걸 발사한다게 되면 북한 내부적으로도 지금 너무도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희망 없는 정면 돌파전 날이 갈수록 너무나도 힘든 이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요가 엄청 심합니다. 이런 동요가 위험이 닥쳐왔다라고 하는 사실적인 증거를 보임으로 해서 대내적인 결속을 더 강화할 수 있겠죠. 대체로 이런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점을 얻는 동시에 북한은 형언할 수 없는 그와 반대의 그런 손해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손해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미사일 쏘든 핵을 쏘든 바로 유엔 안보리는 회의를 소집하고 2017년 12월에 채택했던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능가하는 완벽하게 북한이 목을 조이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 북한의 경제 정말 임종할 수도 있습니다. 숨이 꼴깍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북한이 바라지 않을 겁니다. 어렵지만은 또 아내 국민들한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호통치고 구령치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이런 것도 안 될 정도로 경제가 완벽하게 붕괴된다면 북한 체제는 존재하기 어렵죠. 이건 바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만일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같이는 김정은이 내 친구 그런 약속을 지킬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우리하고 사전 협의 없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면서 어떻든지 협상과 회담의 방법으로 가려고 하던 그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어서 2017년에 화염과 분노 거기로 분명히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할 수 없는 온갖 군사적 수단들 동원해서 피지컬 서치를 하려고 접어들 것입니다. 호피 작전이라고도 하죠. 이건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대를 어기고 정면 도전해서 이런 도발을 하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더 이상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구구절절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표현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마지막으로요. 남한에서는 뭔가 현 정부가 지금 정권 100년 연장을 위해서 올해 연초부터 올리고 있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정착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따위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 방에 날아가게 되는 거죠. 보라 우리가 북한에 마주 앉아서 한 짓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능멸하고 우리 눈앞에서 보란 듯이 온갖 위험적인 폭언과
또 군사적 도발들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북한에 뭘 미련을 가지고 그들과 회담이고 뭐이고 하면서 할 거 있느냐. 이런 우리 국민들의 심리는 아주 비등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손익 분기점을 따져본다면 저보다도 아마 시청자님들께서는 답이 나올 겁니다. 최소한 저는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4월 15일, 즉 총선 전까지는 북한이 가급적 중규모 강도의 도발은 할지라도 유엔 안보리 제재가 수반되는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미사일 따위 것들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남쪽에 어떻게 하든지 미우나 고우나 자기들의 발바닥을 핥아주는 이런 남한 정권이 필요한 것이죠. 혹시나 같은 이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식 사회주의와 남한식 사회주의가 융합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이 정권을 고사시키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의 여러 가지 계속되는 러브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그만둘 때 대한 강력한 권고, 남한에 조성된 남북 평화에 대한 찬반의 기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4.15 총선까지는 이렇다 할 큼직한 도발을 안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김정은처럼 반칙과 제멋대로의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는 사람들한테서야 뭐 이런 이성이 통하겠습니까? 예, 최소한 어제 주용철 북한 참사가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한 그 발언을 일단은 계속 끌어가려고 하는 미국에 대한 압박과 남한 정권에 대한 협박으로 우리가 오늘까지는 받아들이는 것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시간 내주신 우리 전국에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모든 김강튜브 시청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